수급이 답이다 시간입니다. 최강천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앵커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도 눈에 띄었지만 외국인도 오늘은 좀 사주지 않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장 키매는 어느 쪽으로 정하셨나요? 네, 오늘은 일단 연기금으로 정했습니다. 네, 연기금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8거래일 만에 좀 매도로 전환되는 모습을 기록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연기금 투자자들은 이제 9월 말 윈도우 드레싱과 분기 말 자금 집행 계획이 일단락이 좀 됐기 때문에 급하게 자금을 집행을 할 이유가 없고요. 그리고 윈도우 드레싱의 성격상 윈도우 드레싱은 뭐 비중이 많은 종목을 일시적으로 장부 가치에 현실화 장부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뭐 어떤 단기적인 어떤 가격의 왜곡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분기 말이 지났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매도로 전환되는 것이 통상적이죠. 그래서 연기금 투자자들의 매도가 나타났다는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그동안 뭐 시장의 안전판, 단기적으로는 뭐 기관 투자들, 특히 투신권이 수익증권 환매에 대한 우려감으로 계속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7대 기관 중에서 연기금 투자자들이 투신권의 그런 매도 물량을 받아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연기금 또한 그렇게 급하지 않은 그런 상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급하게 연기금 투자자들이 매수를 할 어떤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시장에 또 투신 이외의 안전판인 연기금이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면 시장 지수에 대한 어떤 뭐 흔들림 그런 것보다도 종목별로 피곤하다라는 그런 어떤 그 시사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동안 연기금이 어느 정도 좀 받아뒀던 종목들도 이제는 추가적으로 좀 더 밀릴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겠군요. 연기금 투자단의 수급의 흐름이 아까 모두의 말씀을 드렸듯이 시장이 그 투신권의 환매 압박을 받아냈는데 급하게 이제 매수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은 이제 자금 집행 계획이 이제 연기금의 자금상 자금의 성격상 가격 조정을 심하게 받는다라면은 매도를 안 할 가능성이 높은데 가격 조정을 심하게 받지 않고 내지는 어떤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 이상 매도에 대한 영속성을 보이는 종목군들이 분명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 종목들은 일단 단기적으로 조심을 해야죠. 네, 뭐 연말까지는 자금 여력 풍부하다고 하지만 일단은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좀 끝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연기금은 주로 어느 쪽을 매매했나요? 오늘 화학업종에 대해서 630억의 매도를 했고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 400억 정도의 매도를 좀 했는데요. 두 가지 정도를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죠. 가격 모멘텀이 떨어진다. 이게 바로 서비스 업종이고요. 그 다음에 실적 모멘텀이 약화가 된다. 이게 바로 화학업종이죠. 물론 3분기 화학업종의 실적 같은 경우는 기저효과로 인해서 3분기 실적은 기저효과 때문에 좋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저효과지 뭐 중국의 경기가 좋아서 유럽의 경기가 좋아서 라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닝 시즌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 어떤 선반영된 주가의 흐름들 내지는 실적에 대한 어떤 그 우려감 이런 것들 때문에 화학업종에 대해서 매도가 한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굉장히 냉정한 것 같습니다. 기저효과로 지난번보다는 좋아지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안 좋다는 거, 업황도 여전히 안 좋다는 거 감안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급 특징주는 어떤 종목인가요? 예, 오늘은 그 SK 하이닉스를 좀 살펴볼 텐데요. 외국인들이 오늘 37만 8천 주의 매도를 기록했고 반면에 기관은 125만여 주의 매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좀 성급한 얘기예요. 좀 성급한 얘기인데 두 가지 기대감 때문인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첫 번째로는 실적에 대한 바닥 기대감 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반도체 D램 가격은 여전히 지금 계속 좀 하락 중인데 최근 하루 이틀 사이에는 반도체 D램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 품목은 소폭 반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이제 그 반도체 가격의 하락의 어떤 그 마무리 단계, 그런 어떤 기대감을 조금 땡겨놓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죠. 거기다가 반도체 D램 가격은 뭐 IT 경기 자체가 4분기가 성숙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뭐 10월달, 11월달, 12월달 통상적으로 반도체 D램 가격이
좀 반등을 하는 그런 계절적인 성수기이죠. 그리고 내년 새학기에 대한 어떤 그런 수요도 그 PC 업체들이 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대감으로 인해서 최근 하루 이틀 정도에는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그럼 뭐 자연스럽게 실적이 좀 바닥 아니겠는가? 조금 앞서 나가는 얘기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런 어떤 기대감으로 일단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뭐 그 IT 종목들은 중국 관련주라고 얘기 안 하죠. 미국의 어떤 IT 경기 그리고 특히 소비 경기와 밀접한 연관이 돼 있는데 이제 뭐 다음 달부터는 추수감사절 시즌과 크리스마스 시즌 IT 소비 경기에 가장 많이 소비가 되는 그런 어떤 계절적인 성수기로 진입이 되게 되죠. 그런 어떤 시점에서 그 반도체 가격의 어떤 상승과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일정 부분 묻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에서 SK 하이닉스로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이제는 실적 바닥이 아닐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오늘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전문가분들도 이 반도체 후공정이나 관련주들의 흐름 벌써부터 좀 주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이 이제 관련주로의 확산으로까지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아직은 조금 이르죠. 반도체 업황이 바닥임에는 분명한데요. 증시경론에 이런 말이 있죠. 바닥에서 급등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너무나 업황의 어떤 하락과 실적의 어떤 약세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지 않아도 이렇게 횡보하다가 또 떨어질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적의 회복을 충분히 확인하고 대응해야지. 세 번째로는 어떤 그 선행적으로 움직이는 D램 가격의 움직임이라든가 뭐 IT의 뭐 재고 출하 비율의 어떤 개선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대응해야지라는 어떤 시간의 조정이라는 개념이 거기에 또 포함이 좀 되기 때문에 바닥에서 급등 없다라는 격언이 있는 겁니다. 왜 뭐 쌍바닥이나 쓰리바닥 또는 다중바닥을 급락한 이후에 주가가 몇 달 동안 기록을 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은 바닥이면은 맞으나 주가가 다이내믹하고 가파른 반등은 아직은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추세적인 상승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비답이다. 최강찬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넥스트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내일장 전략 자세히 세워보겠습니다.